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국가들은 대중국 제재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첫째, 무역 불균형 해소, 둘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셋째, 공급망 안정화를 이유로 서방 국가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중국은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무역 흑자를 발생시켜 내수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적인 무역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수출 구조를 만들어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멕시코와 같은 교역 상대국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서방의 제재는 무역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공정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과잉 생산이 야기되면서 저가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산업 기반이 약화되었고 대규모 일자리 상실 및 시장 가격 왜곡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제재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공급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방 국가의 제재는 중국의 특정 산업 독점을 방지하고 생산 거점이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를 분산시켜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 찬성층 입론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논제에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논거를 들어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방이 제재를 지속하더라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우 전쟁 당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단기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재정 충격은 약 1분기 만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무역 흑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중국 제재 역시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원과 국력을 바탕으로 서방의 제재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는 국제적 긴장을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둘째, 서방이 추진하는 대체 공급망은 물류 비용 상승과 같은 부대 비용 문제로 비효율적입니다. 공급망을 중국 외부로 옮기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물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대체 공급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서방의 대중국 제재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제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경우 서방의 대응은 주로 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오늘날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서방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이 추가되어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서서 더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서방과 중국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자유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당시 중국을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하여 중국의 하이테크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인 통제를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전체 목표의 86%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그중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생산 등 일부 목표는 기대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초기 첨단 반도체의 수출, 공급이 금지되었으며 통신, IT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제적 피해가 있었으나 중국은 IT 제조 분야에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인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서방이 제재를 지속하더라도 중국이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입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가 상품이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세계적으로 효용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신산업의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싶은데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첨단 기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산업 전반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석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물류 비용과 공급망을 들어서 대체 공급망 어렵다는 이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찬석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반대 측에 대해 입장에 반박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성과 탄력성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오히려 공급망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정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공급망은 재해, 정치적 불안정,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생산 기지를 분산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국 정책의 가변성, 부동산 침체, 경기 회복 부진 등 기업이 감내해야 할 위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다각화 전략은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체 공급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정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제는 보다 분산된 공급망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중국의 생산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이 시장을 독점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가 미미할 경우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분석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두 가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물류 비용과 초기 자본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본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 전망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시장 독점 태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입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방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경제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분석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상대편이 주장하는 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기준 첨단 산업과 녹색 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세계의 중간재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미국은 약 74%, 유럽연합은 약 40%, 일본은 약 6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산량이 결국 생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대신할 생산량, 제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부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중국 기업들이 늘어나서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생산기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다양한 생산 능력을 제공하며 기업의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기업 및 전기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으로의 투자를 이전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은 점점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은 다각화 전략과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이 강화되어 글로벌 소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서비스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재로 인한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생산기지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보다 탄력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 공급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공급망 구조의 재편은 중국의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게 아닌 그 밖에 다른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안정화를 이루려는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공급망 제재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출 경로를 찾아 서방으로의 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때 제3국, 즉 우회 수출의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들을 제재하여 그로 인해 제3국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그에 따른 동남아시아 4개국산의 태양광 패널에 부과된 상계 관세 조치인데요.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산의 태양광 셀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들이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을 제재한 원인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이들 국가에 설립된 중국 기업을 통해 우회 수출되어 동남아시아 태양광 패널 수입이 급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무부는 지난 6월 동남아시아 태양광 패널에 적용하던 한시적 수입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 없이 종료하였으며 상무부는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방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며 제3국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저희들이 첫 번째 입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량과 제조 기술을 보유한 더욱 우위에 있는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국보다 조금 더 생산량이 많다든지 제조 기술이 더 뛰어나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찬성 측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저희도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저희는 약간 중국을 뛰어넘자는 그런 공급망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생산 기지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화를 이루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회 수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우회 수출을 말하기 앞서서 우선 그 중국의 공급 생산으로 인해서 일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상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태양광의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유럽 제조사들의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태국 또한 중국의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여 지난 1년 동안 약 200곳의 공장이 폐쇄가 되었고 5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결국 시장의 가격의 붕괴와 제조사들의 재고 급증을 초래하기에 즉각적인 제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각국의 산업 생산시설 폐쇄 또는 파산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 상실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세안 지역에서 대체할 만한 그런 나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의 총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대체 공급망은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싶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체 공급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생산 기지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산업 성장과 같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체 공급망 확산을 통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지 확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러한 서방의 대중국 제재는 이를 감안하고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EU의 관세 조치, 보복 조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10월 8일 얼마 전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EU산 브랜디 수입 업체들은 예비 판정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하고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수입 대배기량 내연 기관차 관세 인상 등의 조치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6월에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그리고 8월에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봤을 때 이는 서방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보복이 결국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입장을 공고히 하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방은 지금 중국의 보조금 지원과 과잉 생산을 지적하면서 SCM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역시 우호적인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혹은 서방에서는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 위한 투자고 중국은 어째서 협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이 WTO에서는 투명하지 않음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3대 신산업의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서 9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난해 상장 기업의 99%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그 규모는 총 2,411억 위안입니다. 비록 이러한 지원으로 중국이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었다고는 하나 자국 기업들에게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제품 과잉 생산을 초래했고 세계적인 가격 왜곡을 일으켜서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WTO에서도 중국 정부와 자국 주요 산업, 특히 제조업 분야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왜곡된 산업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해 체계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건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의 간접 지원이 직접 보조금을 초과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세금 환급 등에 대한 간접 지원이 직접 보조금 규모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액은 약 6천억 원 위안으로 10년 전 대비 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상품을 수출하면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출은 50% 증가한 반면 세금 환급은 5배가 확대되었습니다. WTO의 보조금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간접세 환급을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중국은 세금 환급의 형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SCM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나 다른 서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SCM 협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서방인 EU 집행위원회에서조차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미국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자꾸 정치적으로 무역 전쟁이 심화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똑같은 양상의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중국을 제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IRA뿐만 아니라 칩스, 즉 반도체 과학법의 경우 가드레일 조항을 통하여 지원금을 수혜받는 기업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 즉 우려국에 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이 정책은 특정 국가에서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 과학법과 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제재는 결국엔 서방과 원래의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벗어나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제재로 변질되고 있다는 저희 측 입론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IRA 그리고 칩스와 같이 이러한 정치적 목적인 제재를 숨긴 채 과잉 생산이라는 명분과 그리고 기술 패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블록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미국 측의 보조금 정책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측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저해된 신산업 발전과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중국 과잉 생산으로 인해 도산되었던 썸니바라는 업체가 IRA 정책으로 다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자국의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제재가 무역 전쟁을 심화시킨다고 하셨지만 저희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제재가 무역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일방적인 무역 관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하게 할 것입니다.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각국의 무역을 통해 서로의 경제를 보완하고 장기적인 경제 협력과 상호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안정성 강화 및 상호 이익을 촉진하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제재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재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구조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마무리 지으면서 반대 측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방의 제재에 편승하여 중국을 제외한 혹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을 물색하는 것은 원재료 비용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의 막대한 상승을 가져옵니다. 장거리 해상 운송에 대한 운임료, 특수 보관료, 보험료 상승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둘째로 서방의 제재는 본래의 경제적 목적을 상실하고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협력과 무역의 다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지속적인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초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경제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계속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성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생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계 시장의 가격 왜곡은 쉽게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과잉 생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이중의 난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발언해 주신 부분 중에서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적해주면서 IRA와 칩스와 같은 서방 역시 보조금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과 같은 단기적인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시각만 고려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금일 토론회는 반대팀의 주장이 조금 더 논제에 적합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단편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태국, 멕시코, 칠레 등 많은 국가들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가 단순히 서방 국가들의 견제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구와 대응임을 반증합니다. 물론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는 일시적으로 일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반대 측에 실효성이 없다, 막대한 물류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언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입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더러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은 단순히 특정 국가들의 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공급 과잉을 초래해 시장 왜곡과 자원 낭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그저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며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과잉 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